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영상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영상 관련된 기본적인 셋업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소니 6400이라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가 깨끗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소니에서 나온 무선으로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놓고요. 이거를 라발리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소리가 이제 전체 이렇게 앰비언스 잡음이 들리지 않고 제 소리가 좀 더 가깝게 들리겠죠. 물론 이거를 더 가까이 대고 말하면서 볼륨을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품위 있게 라발리아로, 물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볼륨을 적게 해도 괜찮은데 그럼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음의 클리어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정숙한 상황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강단이나 강의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연회장이나 교회나 이런 공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 뒷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보통 이렇게 화이트 계열이나 갈색 계열로 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좀 갈색인데 피사체가 예쁘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분 같은 거를 좀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뒷배경에다가 녹색 계열을 조금 놓게 되면 훨씬 더 피사체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아예 뒷배경을 파랗게도 가능하고 녹색으로도 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보통 교회에서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하게 되면 뒷배경을 먼저 잡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뒷배경의 색깔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이 만약에 조명을 좀 꺼버리게 되면, 지금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명 장비를 설치했어요. 이쪽이랑 한쪽이랑 또 반대쪽이랑. 그래서 이 조명이 저를 비춰서 이렇게 비치게 한 거고요. 보통 이제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비춰주는 센터 조명, 이거를 그냥 실링 조명이라고도 하고 키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조명을 비춰서 이 콧잔등이나 이런 데 조명, 어두운 부분들을 그림자를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조명을 달아서 어깨를 살리면 이 어깨 라인이나 이런 실루엣이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업 조명도 하고, 심지어 밑에 바닥에다가 어퍼 조명이라고 해서 밑에서 위로 쏘게 되면 이런 잔잔한 이런 그림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비싼 카메라 무슨 화질을 좋기 위해서 무슨 4K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놔두시고요. 그냥 1080p 풀 HD 카메라 정도에다가 조명만 좀 더 신경 쓰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4K 하다가 어느새 8K나 그 이상의 해상도가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풀 HD 카메라로 조명을 잘 꾸미면 훨씬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가 강의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이 지금 제가 제 눈높이랑 맞춰볼까요? 지금 눈높이 맞추고 카메라를 좀 낮춰볼게요. 낮춰서 보게 되면 지금 카메라가 낮게 돼 있죠. 낮게 되다 보니까 피사체가 좀 더 커 보이게 되겠죠. 같은 거지만 아이 레벨, 제 눈높이보다 낮은 거랑 높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카메라 한번 올려볼까요? 카메라 올리게 되면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훨씬 더 낮게 보이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높게 달면 높게 달수록 도둑이 안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눈높이에서 맞출 수 있는 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요거 이야기 먼저 한 거예요. 뒷배경,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아이 레벨,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이 조명에 맞게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조명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색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형광등불 있죠, 형광등? 이런 조명을 우리가 5000도씨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5300도씨의 조명이 있고, 여기 노란등이죠, 노란등 같은 경우는 3000도씨예요, 3000도씨. 그러니까 이 노란등만 켜게 되면 전반적으로 되게 노랗게 되는데
하얀 것만 켜게 되면 너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5000도랑 3000도 사이에 4000도 정도에 맞춰가지고 조명을 맞춰주면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계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경우에, 중계란 거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있고 내 실제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드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제 센터에다가, 제가 천장이 낮기 때문에 가운데다 못 놓으면 양옆에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 있는 그 청중들이 저를 안 보고 저보다 큰 화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강사가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아이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디스플레이를 좀 그 피사체 위쪽에다가 설치를 하죠. 보통은 이제 사람이 서면 뭐 180 정도라고 기준했을 때 한 맨 밑에 디스플레이의 높이는 바닥에서 한 2300 정도에서 2250 정도 잡고 가면 카메라 잡았을 때 디스플레이가 걸리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거나, 더 높게 되면 맨 앞열에 앉은 사람이 목을 꺾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도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주변적인 정리를 한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이야기할게요. 카메라.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이런 캠코더 카메라가 있어요. 캠코더 카메라는 어쨌든 뭐 화질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못하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펜 틸트 드라이버를 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컨트롤러랑 작용해서 조그 셔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면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화면을 갑자기 훅훅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내추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은 그냥 집에서 애기 찍어줄 때 찍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한 거는 이렇게 펜 틸트 줌 해가지고 PTZ 카메라예요. PTZ 카메라. 패닝과 틸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인데요. 기본적인 화질 나와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펜 틸트 카메라를 놓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요 높이에서 맞추게 되면 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트라이포드를 놓고, 트라이포드를 적정한 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앉아서 강의할 거니까 앉아서 강의하면 이 높이를 적당히 눈높이에 맞추겠죠. 이렇게 맞추고, 그렇죠? 맞추고, 여기 보시면은 수평기 물방울이 센터에 맞추도록 센터를 잡아줍니다. 이거를 빼서 요거를 카메라에 고정하겠죠. 보통 이렇게 규격이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요거를 요 트라이포드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딱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대로 맞게 이제 카메라의 높이가 적정하게 이제 조정이 되겠죠? 요 눈높이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너무 낮으니까 또 높여서 내리는 경우 있지만, 가급적 눈높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스위처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하는 이런 블랙매직에서 나온 아템 미니라는 걸 썼어요. 아템 미니라는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좋은데 멀티뷰가 없어요.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화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번 카메라를 여기다 꽂지 않고 1번 카메라가 이렇게 HDMI 1:2 분배기를 통해서 나간 거예요. 한 화면은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스위처로 오고, 이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케이블을 이쪽 모니터에 연결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이 분배가 돼서 제가 1번 카메라는 전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줌인 아웃을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렉트를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USB-C를 통해서, USB 단자를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 캡처 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캡처할 수 있는데, 그럼 뭐 OBS나 뭐 다른 뭐 VMix 같은 데서도 얘를 캡처 보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인터넷 스트리밍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블랙매직이란 뭐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 이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계 중심이냐, 캡처해서 스트리밍만 할 거냐, 두 가지인데 보통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화면이 일로 나와서 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중계만 중심으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노트북 하나를 준비해서 이 노트북 화면이 나오게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에요. USB-C 대 USB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을 가지고서 연결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컨트롤하면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제가 셀렉트 하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연결만 바로 돼요.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4개의 카메라를 쓸 수 있지만 어쨌든 파 같은 거, 컬러바 같은 거도 쓸 수 있고, 저는 이제 주로 만지는 게 여기서 기압 누르면 여기 기본 세팅이 1080p 이사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080p 60이나 59.94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카메라 소스 확인하시고, 일반적에서는 지금 뭐 쓸 건지, 마이크 입력 받을 건지, 라인 입력 받은 건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레벨에서는 이렇게 3.5잭에다가 요 3.5잭하고 요 단자를 마이크 1번, 2번 연결하겠죠? 그죠? 이렇게 1번, 2번 연결하는데, 마이크일 경우에 진짜 핀 마이크 꽂아서 쓰는 거고, 라인일 경우에 이렇게 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믹서의 아웃 단자가 이렇게 그 연결해서 암을 연결하고 3점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다만 라인인데 설정이 마이크로 돼 있다. 그러면 소리가 엄청 깨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놔두지만, 보통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말은 마이너스 20dB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라인 레벨과 마이크 레벨 차이는 마이너스 20dB이거든요.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이크에 놔두고 볼륨 되게 적게 쓰든가, 아니면 라인에 놓고 제대로 레벨 쓰는가, 이런 차이 나는데, 이렇게 기존에 판매하는 XLR 암대 3.5 스테레오 잭을 쓰게 되면 메인 믹스나 뭐 버스 믹스에서 받아서 연결해서 라인 입력하면 소리가 잘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벨 뭐 별거 아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라벨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 뭐 PTZ 1번 뭐 이렇게 하던가,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보통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쓰니까 뭐 PC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소니문 SONY 해가지고 소니 뭐 모델명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캠 1, 그러니까 카메라 1, 2, 3 이거보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출력에서는 이제 그 출력단에 대한 것들 라벨링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 라벨링이 있죠. 뭐 블랙, 컬러바, 컬러 투, 아웃풋, 프로그램, 프리뷰, 멀티뷰가 없어요. 자, 그리고 미디어 섹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미디어 파트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하고 나오고, 미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화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넣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PNG 파일이 마침 있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팀사운드라는 이제 글씨만 딱 딴 PNG 파일을 중간에 인서트 할 수 있겠죠. 화면에다가.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미지를 더 넣을 수 있겠죠. 뭐가 또 있을까요? 무슨 뭐 PDG 카메라 하나 넣어볼까, 여기다가. 잠깐만요. 예, 제 PNG 파일도 있네요, 여기. 여기도 있고, 카메라, 여기도 있고, 또 이런 이런 이미지들이 쭉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한 4개의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백 할 때는 다시 스위치로 가서 MP를 누르면 MP가 화면에 나가는 건데, 내가 그럼 4개 중에 어떤 게 나가겠냐? 그럼 미디어 플레이 눌러서 여기서 클릭하면 뭐 5번이 나오고 박경배 TV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스크린샷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스트리밍 하기 전에 지금은 뭐 인터넷 생중계 전입니다. 뭐 미리 이런 스티커트를 미리 캡처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중간에 뭐 교회 같은 거 헌금이다, 대표 기도다, 뭐 이런 중간중간에 좀 이슈가 있는 그 화면을 넣어야 할 때 미디어 플레이에다가
이미지를 다 넣어놓고 MP를 눌러버리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편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미디어 됐고 오디오는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오디오 전문가니까 오디오에 이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마이크다. 아까 말했죠? 1번 마이크에 설정 값들을 몇 dB를 줄 수 있고 이 안에 뭐 딜레이를 줄 수 있고 이렇게 EQ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우 컷을 할 수 있고 하이를 뭐 부스트하거나 이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필터들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밴드 5번 하겠다. 그럼 밴드 5번은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요거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다양한 소리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벨도 만질 수 있고 이렇게 그 다른 스위처보다 제가 블랙매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다이나믹 조정하다 보면 다이나믹에서 익스펜더 게이트는 되게 낮은 레벨의 신호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설정값을 얼마큼 할 것이냐 그리고 범위를 얼마나 정하고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설정하면 임계값이랑 그다음에 범위를 정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 차례 해봐야 돼요. 지금 익스펜더와 게이트는 뭐냐? 두 개 다 똑같은 두 개 다 같은 성질은 소리의 작은 소리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익스펜더는 좀 여유 있게 제어하는 거고 게이트는 완전 끊어버리는 거고. 자, 컴프레서 볼까요? 컴프레서 가면 자, 컴프레서는 큰 소리를 제어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좀 작게 줄여주는. 그리고 리미터는 큰 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큼 설정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아예 요거 이상은 안 나가게 한다. 요런 임계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악하거나 스피치 할 때도 요걸 가지고 조정합니다. 이건 좀 뭐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거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 과거에는 이거 하려면 다 돈을 내고 썼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컴프를 걸거나 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 아시죠? 이게 사실은 방송용 카메라 CCU라고 하는 그런 컨트롤러인데 그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CCU 컨트롤러를 뭐 감마 값이나 개인 값들을 별도로 조정해서 여기서 포지셔닝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을 어떤 카메라든 색감을 다 기본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카메라에서도 보정할 수 있지만 스위처에서도 손을 좀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이 스위처를 좋아합니다. 뭐 저와 이 회사는 큰 상관없지만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거 시작 상태 저장하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작 상태를 저장 안 해놓으면 날아가는데 이 기능이 언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동 저장과 시작 상태 저장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스위처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팔레트에서 다운스트리밍 키 하나만 설명해주고 이제 말할게요. 여기서 내가 PIP 기능, 픽처 인 픽처, 픽처 인 픽처를 누르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DVE 기능에서 팔레트 DV에서 한 필소스를 내가 조그맣게 줄여야 되는 PIP, 픽처 인 픽처를 어디로 할 거냐, 1번 카메라 할 거냐, 3번 카메라 할 거냐, PC를 할 거냐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면이 이렇게 설정을 갑니다. 이렇게 설정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위치, X값하고 Y값, 크기, X값, X축과 Y축 정리하는 거랑 크기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마스크라든가 섀도우 이런 내용들을 다 조정할 수 있고 외부 테두리 툴이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 그 팔레트에서 내가 루마 설정을 한다. 루마는 이제 어두운 색을 빼는 거고요. 크로마는 녹색 계열을 빼는 거고요. 패턴은 이제
스위칭할 때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뭐 밥 먹고 뭐 쭉 한번 시간 갖고 한두 시간 정도 만져보면 금방 이해하실 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패키지 묶음에 아템 미니를 추천했고요. 아템 미니가 하다 보니까 아템 미니 프로도 있고 IS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아템 미니를 되게 선호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또 캡처보다 되기 때문에. 아템 미니 프로는 그 랜선을 직접 꽂아가지고 바로 스트리밍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컴퓨터에 캡처해서 보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의 성능을 따라가요. 컴퓨터의 리소스가 좀 약하면 뭐 스트리밍이 버벅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템 미니 프로는 아예 바로 이쪽 랜선 포트에다가 랜선을 꽂아가지고 바로 단자가 있는데 딱 누르면 바로 이제 스트리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스트리밍 전용 보드, 뭐 아자나 헬로우 같은 그런 보드는 한 150만 원 이상 되는데 그 반값 정도의 아템 미니 프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스위처가 있는데 그 인터넷 스트리밍만 따로 할 수 있는 그 단자를 누를 수 있는 스트리밍 보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드에 대한 설명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캡처를 받아서 OBS나 vmix 가지고 스트리밍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맥에서 퀵타임 플레이를 해서 화면을 기록할게요. 뭐 제가 뭐 알다시피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록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구글 들어가시면 그다음에 OBS 지금 OBS 다운로드네요. OBS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내려갈게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최근 사이트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2.611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돼요. 그럼 인스톨 내려받게 하면 바로 뭐 다운이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다운을 이렇게 26.12라고 해서 다운을 받아놨어요. 요거를 깔면 뭐 오버레이트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OBS를 다운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OBS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OBS를 들어가면 뭐 방송에 가장 많이 쓰는 뭐 플랫폼들 중에 하나니까 꼭 뭐 스트리밍을 한다 뿐 아니라 뭐 녹화라든가 또 그 뭐 자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로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장면 1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장면이란 거고 이 장면에 들어갈 그 소스들을 선택해야 돼요. 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일단 비디오 캡처를 하나 해볼까요? 지금 현재 비디오가 돼 있는 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그 제가 강의용 그 PTZ 카메라 강사용 제가 아까 앞에 촬영했던 거죠? 요거를 확인해 놓으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 하게 되면 제가 나오죠? 네, 어휴, 깜짝 놀랐네. 되게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빨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좀 빨간 것 같아요. 빨간 건 어떻게든 이따 해결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잡아놔서 PTZ 강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연결해 볼까요? 두 번째 장면에는 여기다가 비디오 캡처 장피에서 강사용 PC로 입력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노트북,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캡처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음향 강의할 때 하는 이 강의안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됐고, 뭐, 요 정도에다가 이제 또 장면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장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장면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장면 3에는 뭐, PIP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하면서 제 얼굴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강의만 나오면 너무 밋밋하거든, 사실, 그렇죠? 비디오 캡처 장비에서는 강의용 PIP 하고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치에서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하나를 더 넣어서 비디오 캡처 장비에서 기존 추가해서 강사용 넣으면 제가 두 개가 다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두 화면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끄면 요것만 나오면 여기 섞이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나올 필요 없으니까 저를 좀 작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좀 작게 이 정도쯤 해놓고요. 이 정도? 예. PIP니까 나오고,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걸 일단 확대를 좀 해보고, 그래도 약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좀 이따 손을 좀 봐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화면을 이제 전환시키면 이런 식으로 제 강의 나오겠죠. 근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필터를 들어가서 필터에서 소스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자르기 덧대기가 있네요, 그렇죠? 자르기 덧대기에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르기 덧대기에서 왼쪽을 지금 그림에서 보면 뭐 한 100 정도 나볼까 일단 하고, 오른쪽도 100 정도 나보면 전체로 커졌죠? 예, 좀 더 커, 110 정도? 120이 낫겠네. 예, 120 하면 꽉 찬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면 전체적으로 됐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해서 놓고 강사용 약간 낮춰놓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약간 귀찮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나 사이즈를 조정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처음에 강사 PTZ 카메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 2는 강의용 그 화면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장면 3는 이렇게 강사용 나온 거죠. 뭐 강의할 때 강의만 나오면 아무래도 밋밋하니까 이렇게 PIP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그 찬양 악보가 있으면 찬양팀들 라이브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자막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IP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강연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요것도 보니까 아까 필터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너무 쨍하고 그래서 필터에 뭐가 있을까? 효과 필터가 있고 오디오 필터가 있는데, 오디오 필터는 뭐 나중에 좀 제가 잡아드리고요. 색상 보정 이런 게 있네요. 색상 보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너무 짠하니까 이렇게 컨트라스트 좀 줄이고 채도를 좀 빼볼까요? 예, 너무 뺐네. 저를 너무 넣으면 이상하고, 그렇죠? 채도를 좀 빼서 살색이 좀 나오게. 그다음에 너무 노랗면 사람이 좀 아파 보이니까 이 정도로. 화면에서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무튼 뭐 anyway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값이죠. 기본값을 눌러보면 다시 원상복귀 돼요. 그러니까 막 만져보세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명암 하고 뭐 채도를 좀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상황이 됐네요.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노란 사람이 되고, 자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놓고, 자 화면 전환을 이제 다시 내가 한다고 하면 화면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다시 전환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믹서의 스위처 같은 기능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뭐 이렇게 그 영상에 관련된 그런 세팅을 구조하고 또 OBS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업해봤어요. 뭐 그 외 여러 가지 작업 뭐 손 볼 거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들어가면 이 전반에 관한 이런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에서는 뭐 언어, 그다음에 뭐 기본 테마, 컬러, 나머지 이런 기본 옵션들은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방송 들어갈 때는 특별히 이제 내가 뭐 트위치를 할 거냐, 유튜브를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리밍 키는 뭐 당연히 잘 아시죠? 유튜브에 그 스트리밍 키를 자기 개인 계정에서 받아다가 복사해 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런 간단한 기능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능 눌러서 이렇게
오디오 트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녹화는 오디오는 버퍼링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도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도 지금 이렇게 48이냐 441이냐 뭐 등등등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해상도라든가 단축키 같은 거, 방송 시작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우니까 갑자기 S로 하나 잡아볼까요? 중단은 뭐 클로즈를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눌러놓으면 급할 때 단축키만 눌러서도 뭐 스트리밍이 되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뭐 짧게 한다고 했지만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공간에서 본인의 어떤 좋은 영상들을 담고 싶을 때는 그 뒷 배경의 컬러라든가 뭐 이 배경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카메라의 아이 레벨이라든가 색 조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송출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잘 기능을 사용하시면 뭐 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을 잘못 잡고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뭐 나쁜 결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경험해 보시고 만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배워가면서 요즘에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고 또 좋은 결과 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